자, 345쪽에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지료가 나오죠. 기억의 내용 보세요. 기억. 346쪽에 기억.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료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료 얼마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하는 거예요? 2년인데 그거는 지료가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니은해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자, 그 다음 주의하세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일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아니라 확정의 전후에서 2년이면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예요. 기억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은 별표 하나 해두시고 니은은 그냥 확인만 하세요.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이면 소멸 청구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해두시고 우리가 이 부분은 뭐 기본 강의할 때 안 봤던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니까 그 밑에 부분이 좀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먼저 토지가 양도된 경우와 니은의 건물이 양도된 경우가 있는데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야 뭐 우리가 계속 봤던 거죠. 토지가 양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에 의리하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그럼 을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라고 했냐면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럼 일단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경매가 실행되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을은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등기해야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는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냐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경매가 아니라 매매, 그러니까 일반 양도예요. 일반 양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만 을에게 팔았다. 건물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취득하죠?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럼 을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갑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 을은 관습상 이상권을 법률 행위로서 취득해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매매 때문에? 매매는 지금 법정지상권을 매매했어요? 건물을 매매했어요? 건물은 당연히 등기해야죠. 매매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법정지상권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정지상권은 갑의 법정지상권을 을이 매매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을이 처음으로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등기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인데 이렇게 팔아서 달라진 거잖아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을이 병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문제는 을은 법정지상권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만 병에게 이전 등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건물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지금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죠.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이건 등기해야죠. 뭐 했으니까? 매매했으니까.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합의로 넘어간 거지 병이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아직 안 한 거예요. 누구도 안 했으니까. 을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아저씨 법정이상권 등기 안 하셨으니까 건물을 철거하셔야겠네 라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할 수 없냐면 병이 법정지상권자라서가 아니라 이 병은 을하고 지금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반대 약정이 없다면 건물만 넘겨요? 토지이용권도 넘기는 거예요.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직은 법정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곧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병은 공짜로 써요? 지료는 내야 돼요? 지료는. 그럼 뭐는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얘네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다면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모두 넘겨준다고요? 법정지상권 이전 합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안 하면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병은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권리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결국에는 뭘 해야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그럼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을. 근데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근데 을이 알아서 등기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병이 귀찮다고 을이 귀찮다고 돈도 받았잖아요. 안 해줘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할까요? 병은 을을 대위하여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래서 설정 등기가 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병은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자기 앞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얘가 처음 취득하는 애니까 을 앞으로 설정해서 병은 설정이 아니라 이전을 받아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병은 갑, 을에게 순차적으로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을, 갑에게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자, 병은 을을 대위하여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을에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 갑을에게. 그래서 이게 을, 갑에게 순차적으로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어려워요? 아니 이게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갑한테 을 앞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 그 을한테 되면 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청구를 한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지문 한 개로 나올 때도 있는데 지문 한 개로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OX에. 다시 해볼게요. 다시.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얘는 지금 등기 안 했잖아요. 등기 없이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죠. 또 이제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구별되셨죠? 그래서 일단 토지 양도와 건물 양도가 비교되는 거고,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넘어갔어요. 건물이 넘어갔을 때는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일반 양도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경매로 넘어간 거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매니까. 근데 일반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인데 등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얘는 곧 건물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죠. 그러나 지료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뭐 A번에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와 B번에 보면 건물이 경매가 아니라 일반 양도, 법률행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나와 있고요. 차례대로 오른쪽에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번 시험엔 이걸 출제를 했죠. 345쪽을 보죠. (345쪽)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이거 할 때 이거 막 그림 그리고 중요하다고 강조해가지고 다 맞히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이제 볼게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을은 이제 뭘 취득했어요? 법정지상. 이거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을이 건물만 샀대요. 그럼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자,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 병은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이제 을의 지상권을 승계하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고요. 토지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1번부터 보죠.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렇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좀 누가 팔았대요? 갑이 뭘? 토지를. 그럼 여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면 얘가 안, 이미 첫 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람 이름만 바뀐 거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대요. 그럼 얘는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그렇죠? 다시 볼게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뭘로 했다고요? 경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사례 가지고 출제한 거고요. 막 재밌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지상권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정지상권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그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나오죠. 조문을 보시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지역권인데,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게 지역권이죠. 일단 조심하실 점은 무엇의 편익이어야 되냐면 토지의 편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편익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인여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렸으면 지역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개인을 위한 거죠. 반드시 지역권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편익을 요구하는 자기 토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요역지,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고, 그러면 편익을 승낙하여 제공하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다라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는 게 뭐예요? 승역지죠. 전부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한 필의 일부라도 되는데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봤던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요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계약을 해서 내 땅의 상황이 좀 그러니까 당신 땅을 통로로 씁시다 라고 계약하는 게 바로 통행지역권이죠. 그러니까 이 통행지역권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뭐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했냐면 주의토지통행권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주의토지통행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고요. 지역권은 얘네 둘이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 주의토지통행권처럼 최소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약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갑이 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회도로가 있어요. 근데 우회도로가 가기 힘든데 네 땅이 제일 편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행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라고 했죠. 주의토지통행권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법이 정하는 경우니까 언제만 인정한다고 했냐면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근데 이건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당사자한테 야 내가 네 땅 좀 통행하고 지료 얼마 줄게. 그럼 땅 주인이 원하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한 같은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요역지는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한 필의 토지에 되고 승역지는 일부만 제공해도 상관없어요. 교재를 보시면 348쪽에 349쪽부터 보시면 돼요. 지역권의 성질인데 1번에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의 한정은 없다. 통행지역권일 수도 있고 뭐 용수지역권, 뭐 관망지역권, 뭐 용도 한정 없고요. 그리고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보는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용적, 함께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 땅을 통로로 쓸 때 편한 경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이 이걸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을도 같이 쓰는 거예요. 공용적인 성격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공작물을 설치했다. 지역권을 위해서. 그러면 얘만 써요? 을도 쓸 수 있어요? 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당연히 같이 수익의 비율로 비용 부담해야죠. 우리 시험에 한번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같이 쓰니까 당연히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종성이죠. 292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하여 같이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권 말고요.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역지에만 미쳐요? 지역권에도 미쳐요? 지역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 양도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소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본 것처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저당을 잡을 수는 있지만 뭐의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요? 지역권. 만약에 지역권의 저당 설정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죠.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갑이 요역지의 소유권을 가지고요. 을의 땅의 지역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이 이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팔았다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가냐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 병이 이 땅을 사서 지역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지역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92조 1항에서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규정한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경우에 채권 넘어가면 모두 따라간다 그랬죠.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넘어가면 채권만 가요, 저당권 따라가요. 이게 부종성, 수반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이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 규정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가는 거고, 얘는 지금 따라간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갑이 지역권은 놔두고요. 요 요역지의 소유권만, 요역지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요역지만 분리양도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아까 조문에 1항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럼 여기서 얘가 요역지만 넘겨주는 건 가능해요. 그럼 얘는 뭐만 취득하는 거예요? 요역지의 소유권. 그럼 문제는 이 갑은 지역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지역권은 소멸될까요? 소멸되죠. 뭐가 없어졌으니까. 요역지가. 그럼 만약에 갑이 요역지는 놔두고 지역권만을 병에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리되면 병은 뭐만 갖는 거예요? 지역권.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도 따라가요. 그럼 얘는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이전 등기 해야 안 해? 해야 안 돼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주등기래요? 부기등기래요? 등기부에 지금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샀다고요? 병이. 여기다가 주등기 입원하면 갑에게 이전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죠. 그럼 당연히 뭘로 해야겠어요? 부기등기죠. 1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부기등기 해야만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등기 안 한다고 했죠? 이건 어디에 정해놨으니까? 법률로 정해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아니고 요 채권만 얘한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면 얘는 뭐만 갖게 될까요? 저당권 없는 채권만 갖게 되죠. 불가능해요?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문제는 이 갑은 저당권만 가질까요? 소멸될까요? 채권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채권은 놔두고 저당권만 분리양도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절대 안 되죠. 만약에 저당권만 분리하면 병은 뭐만 갖는 거예요? 채권 없는 저당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역지만 넘기는 거 특약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없어지면 되니까. 근데 지역권만을 분리해버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이 뭐가 없는 지역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불가분성이 나오죠. 자, 조문을 볼게요. 293조 제1항.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내 지분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요역지가 공유 상태에 있다. 요역지가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가 A다. 그러면 항상 이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불리하게 해요? 항상 유리하게. 그러니까 취득은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무효예요?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이고 소멸된다는 건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분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이 점육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이거 무효예요? 전부에게 미쳐요? 전부에게. 유리한 건 전부에게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의 취득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공유자들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중단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전부가 아니라 무효.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현재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지역권은 일단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지역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 안 하게 하려면 소멸시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이거 무효예요? 전부에게 미쳐요? 전부에게. 유리한 건 전부에게 미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취중, 무효. 취중, 술 먹고 하면 무효. 소중한 건 전부에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멸시효 중단, 정지 같은 말이에요. 중단, 정지는 전부에게 미친다. 자, 교재를 계속 볼게요. 그래서 1항이 지금 그 얘기고 2항을 볼게요. 293조 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단서조항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분할을 했다. 예를 들어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해요? 각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을 위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승역지가 분할되었다. 없어져요? 각각에 남는 거예요? 각각에 남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 유리하게? 요역지 공유자들에게. 지역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역지가 분할되든 승역지가 분할되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295조 제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취득기간 중단이라는 게 무슨 중단을 말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럼 한 사람만 중단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모두 중단되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는 거고요.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중한 건 전부에게,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 개념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4번. 대가와 존속기간이죠. 민법은 대가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우리 지상권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최단기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되죠. 좀 이따 보는 전세권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최장기 제한 몇 년이에요? 최장기 10년. 최장기 10년이고 최단기 1년도 있는데 전세권에서 최단기 1년은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건물에만 적용돼요. 토지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단기만 있죠? 몇 년이에요? 2년. 상가 최장기?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 1년 이렇게 돼 있고 임차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민법상의 임대차. 없어요. 예. 원래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받으면서 임차권의 최장기간 제한은 지금은 없는 상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역권은요? 기간 규정? 없죠. 없다고 써 있죠. 예. 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 예. 이 시험에 한번 다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지역권은 최단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한다. 오해했어요?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영구무한이 인정되는 건 판례 입장인데 민법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권의 취득인데 일반적인 취득은 설정계약 등기. 동그라미 1번 되어 있고 2번에 보시면 설정계약은 소유자 간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며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빌려 쓰는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A가 뭐 임대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이 땅을 사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서 들어왔는데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임차인이면 얘는 설정계약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역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땅을 빌렸다면 얘는 당연히 이제 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땅을 샀는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지역권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사서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계약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굳이 설정계약까지 하면서까지 이 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권리하자가 있었죠? 권리하자가 몇 개 있었어요? 5개.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한물권 제한, 저당권 행사. 5개 권리하자가 있었죠? 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한물권 제한, 저당권 행사. 어디에 속할까요? 제한물권 제한, 용익적 제한에 속하겠죠?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512쪽을 보세요. 512쪽. 512쪽에 575조가 나옵니다. 제1항부터 보시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서는 지역권이 달려있다. 누가 샀는데 지역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갑의 의뢰예요, 저 그림에서. 지금 1항에서 말하는 건 어느 땅에, 갑의 땅이에요, 을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항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전세권이 있다든지 지상권이 있다든지 지역권이 있으면 물으라는 거잖아요. 누가 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을이죠. 을이 이 땅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권.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2항을 볼게요.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2항은 누가 샀을 때? 갑. 얘가 샀는데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57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얘가 임차인이 이 땅을 빌려서 들어왔는데 지역권이 있으면 얘가 당연히 그냥 행사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계약을 하지 않고 뭘 물을 수 있다고요? 담보 책임, 제한물권 행사에 의한 담보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제한물권 575조는 누구에게만 인정하는 거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만약에 지역권이 없다는 걸 알고 샀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선의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 나중에 담보 책임할 때 또 보시고요. 돌아오세요. 자, 얼른 돌아오세요. 미련 남기지 마시고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자, 351쪽에 3번 봅니다. 3번은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요역지는 한필 토지에 하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자, 밑에 시효 취득 나오는데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꼭 소유자만 하겠어요? 아니면 뭐 임차인 지상권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요건 잘 기억하셔야죠.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 보죠. 첫 번째 점에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인데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그래야 계속되고 표현된 거니까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요역지 소유자. 제3자가 호의로 해준 경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보면 불법점유는 안 된다고 했죠. 적법점유일 것. 적법점유. 두 가지가 요건이에요. 적법점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통로를 개설했어야 돼요. 그러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면 대가 지급해야 하네? 대가 지급해야 한다. 이거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세 번째 점에 줄거진 거 보시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가 지급은 꼭 해야 된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권능, 용수지역권 나오죠. 용수지역권은 뭐 하는 거야? 물을 끌어 쓰는 지역권이고 용수지역권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어느 지역권이 우선하겠어요? 물권은 뭐가 우선해요? 빠른 게 선순위. 그래서 이 항에 보면 이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선순위자가 우선하고 자, 오른쪽에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 항에 보세요. 300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승역지 소유자는 비용 분담하지 않는다. 틀리다고 했죠.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 이 항이고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위기. 그래서 299조가 있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설정자가 이 부분의 땅을 누구에게 줘버린다고요? 갑에게. 이게 이제 위기고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전부 갑의 땅이 된 거니까 자기 땅을 통행하는 거지 남의 땅을 통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게 나와 있고 그리고 3번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자주 나왔던 거죠. 둘째 줄 마지막에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한다는 게 두 개였죠. 지역권하고 저당권. 소멸 사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지역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OX? 틀렸죠. 꼭 소유자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2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선순위가 우선한다고 했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중한 건 전부에게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고요.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틀린 질문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인데 전세권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